이런 거는 그냥 팁이니까 지나가면서 얘기 드릴게요. 거의 건물주가 처음 되시면요 막 흥분합니다. 그래가지고 내 건물도 깨끗하게 관리하고 막 깨끗하게 닦고 쓸고 닦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분리수거함이나 이런 쓰레기통 같은 거를 자기가 직접 돈 주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요 구청에다 신청하시면요 이렇게 무료로 제공을 해줍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꿀팁이에요. 이런 거 신청 안 하면은 그냥 여러분이 돈 주고 사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집가사람입니다. 오늘도 임장하기 좋은 날씨라서 임장을 부지런히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볼 물건은요 당연히 다가구겠죠. 제가 나왔으니까. 오늘 보러 온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17년에 준공돼서 약 8년 차 된 준신축 물건의 다가구입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구성되어 있는 물건인데,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이렇게 높은 층을 어떻게 걸어 다니냐? 당연히 이 물건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있으면 너무 좋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인근에는 현대시장이 있고요. 서울대 입구역에서 도보로 약 12분 정도가 걸리고, 이쪽에는 자취생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강남에 있는 직장인들, 서울대생들,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많은 임대 수요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임차 수요도 되게 풍부한 곳인데 방이 무려 26개나 됩니다. 제가 대략 계산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월세가 대략 1,5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월세 1,000만 원의 건물주를 꿈을 꾸시거든요. 근데 오늘 물건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의 월세 수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물건이에요. 아주 매력적이죠. 자, 근데 이 물건은요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건물을 지으면 우리가 주차장을 짓잖아요. 주차장 마련해야 되는데,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요 주차장이 4대나 면제가 됐습니다. 너무 특이하죠?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입니다. 가시죠. 자, 오늘의 경매 물건 2024 타경 104827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459-22 이샤르망 6차 근린주택입니다. 감정가격 23억 8천만 원에서 1회 유찰된 80%인 19억 600만 원의 매각이 진행되고, 건물 면적 133.8평, 토지 면적 56평, 제시외 20.5평, 매각기일은 25년 9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물건 같은 경우에는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5개층으로 구성된 건물이고요. 1층은 한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의 층은 모두 다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가구나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현장 임장을 와보시면요 공부와 현황이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1층을 거의 대부분 그냥 근린생활로 넣는데, 여기는 근린생활 중에서도 한의원으로 넣습니다. 왜 건축주 관련되신 분이 뭐 한의원을 하시나? 되게 좀 궁금하네요. 재밌네요. 근데 실제로 아마 가보면요 이 1층 부분, 한의원 부분이요 분명히 주택 용도로 용도 변경이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현황하고 공부상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해당 건물에요 지금 건축물 대장 확인해 보면요 아직 건축물 대장에는 아주 깨끗하게 위반 건축물 내용,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건축물 대장을 갖고 있는 근린주택이에요. 그런데 24년도 11월 29일 관악구의 사실조회 회신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건물에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서 앞으로 이행강제금, 시정조치 등의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위반 건축물이 아니지만 향후에 우리가 낙찰 받고 잔금 내고 나중에 위반 건축물로 적시됐을 때 여러분한테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다가구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댓글에 위반 건축물 있으면 대출이 나오지 않지 않냐. 그런데 대출이 안 나올까요? 어떤 대출은 안 나와요. 어떤 대출이냐면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은 위반 건축물에 한해서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락잔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10분 활용하시면 됩니다. 쉽지는 않지만 지금도 나와서 활용하고 있어요. 자,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물건 외에도요 다가구는 거의 대부분 10개 중에 9개 정도는 위반이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은 대출 안 나오지 않냐,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다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경험이 없어서겠죠. 아직 해보지 않으셨으니까 그렇게 댓글을 다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확신이 있게 댓글을 다시니까 제가 다 놀랄 정도입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대출을 받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책이나 유튜브를 보면요 특성상 원론적으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출이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저희 직가사랑 경매학원 같은 경우에는 소수 정예로 수업을 합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실전 노하우들을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요, 다가구 건물주들, 특히 서울에 있는 다가구 건물주들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나도 이번 기회에 서울에 있는 다가구 건물주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연락 주시면 저와 함께 다가구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매로는요, 지금 다가구 사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경매가 답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입니다. 봉천동은 특성상 되게 넓은데 그 중에서도 여기가 위치를 보면요, 서울대 입구역과 지금 봉천역 사이 현대시장이라고 있거든요. 현대시장 사거리 바로 안쪽에 있는 지금 주거 단지인데요. 이쪽에 보시면 다세대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좀 지역적 특성인데 거의 대부분이 다가구가 밀집돼 있어요. 그만큼 임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주인들이 땅을 건축업자한테 팔아서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건물 짓고 여기다가 임대 수익형 다가구를 짓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는 거의 대부분 건물들이요, 다 다가구입니다. 서울대 입구하고 봉천역이 다 2호선 라인이잖아요. 강남하고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강남에 일자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오고요. 지방분들이 서울에 올라오면은 거의 대부분 이 관악구에 머물더라고요. 부동산 사장님들 몇 분하고 만나가지고 이쪽에 있는 방들을 좀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방들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방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딱 하나 있었는데 그건 너무 비쌌고, 그리고 다른 방 좀 괜찮은 방이 있었는데 그 방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뭐 나름 뭐 합리적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보러 갔었는데 그 방도 바로 계약이 됐었거든요. 그만큼 이쪽은 수요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공실 염려를 별로 하실 필요가 없다. 이게 상당히 장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방 하나에 공실만 있어도요,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공실 없이 꾸준히 우리가 만실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장점인 좋은 물건이란 겁니다. 자, 오늘 물건은 지금 뒤에 보시는 저쪽 오른편에 있는 물건입니다. 지금 상당히 깨끗해 보이죠? 물건이 지금 이쪽도 다가구, 이쪽도 다가구, 지금 주변이 죄다 전부 다 다가구 촌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 보시면요, 지금 골목이 되게 좁아요. 그리고 골목이 좁다 보니까 지금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의 물건 지금 전면에서 보고 있는데요, 전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넓은 골목에서도요, 지금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도 계단을 타고 내려와야 되고요. 지금 건물 외관은 다 대리석으로 마감이 됐고요. 상당히 웅장합니다. 건물이 엄청 크죠. 근데 건물이 이렇게 크고 세대가 많으면 주차가 몇 대라도 더 되면 사실 주차비를 받으니까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데 이건 조금 아쉽습니다. 자, 계단 한 8개로 올라왔고요. 올라오면 지금 여기 이 부분이 지하예요. 지금 건축물 대장상 지하 부분이지만 실제 현황상은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월세를 다 지상층으로 똑같이 받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자, 여기는 막 뜯겨 있고요. 지금 에어컨 실외기실이네요. 에어컨 실외기실. 위에 에어컨 실외기들이 있고요. 지금 가스 계량기가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물 대상상 지하층이지만 지금 지상으로 노출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편함도 호수도 지금 다 101호부터 시작을 합니다. 101호부터 이렇게 1층으로 표기를 해놨어요. 어떤 집들은 B01호, B02호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여기는 101호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하층이지만. 자,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년 12월 21일 현재 소유자이자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존하였고요. 같은 날 관악신협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6년이 지나 임차권 등기가 등재되기 시작했는데요.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서 여러 건의 후순위 임차권이 등재되었습니다. 세무서장의 압류, 개인의 가압류 등이 있으며 말소기준 권리자인 관악신협이 24년 3월에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낙찰 이후에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사항 없이 전부 깨끗하게 소멸하고 조사된 임차인 모두가 후순위로 대항력이 없으므로 낙찰자가 돌려줄 보증금 또한 없습니다. 모두 깨끗하게 소멸하는 문제없는 물건입니다. 자, 일단 지하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이나 이런데 뭐 누수 흔적 같은 건 없고요. 그리고 특이한 게 이제 지하층을 갖고 있는 다가구들을 보면 내려오면 습하고 이게 쾌쾌한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노출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냄새가 막 습기찬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깨끗합니다. 쾌적해요, 되게. 왼쪽부터가 1호인가 보네요. 왼쪽부터. 왼쪽 1호, 2호, 3호, 4호, 5호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보일러실은 조그맣게 있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청소를 해야 될 잔짐들이 꽤 많아 보입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 지금 CCTV가 있는데 켜지지 않았습니다. 아예 그냥 꺼진 상태로 그냥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터넷 TV 단체 계약 효력 정지 안내문, 여기 지금 안 되고 있나 봐요.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안 되고 있나 봐요. 지금 뭐 관리비를 안 내니까 당연히 이거 끊어졌겠죠. 1층으로 올라오니까요, 표기가 여기 203호 이렇게 2층이라고 표기가 돼 있죠. 아까 1층이 위로 올라와 있다 보니까 지하층은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이제 1층부터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여기 1층 같은 경우에는요, 건축물 대상 용도가 한의원입니다. 한의원인데 201호와 202호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쪼개기를 해가지고요, 5가구로 주택으로 쓰고 있습니다. 경매 정보지상에 있는 사진을 보면요, 204호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로 썼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 204호 같은 경우에는 공실로 파악이 됩니다. 땡땡 종합건설 이렇게 되어 있죠. 우편물도 안 받은 거 보니까 공실로 확인이 됩니다. 자, 지금 건축물 대장상 2층 왔는데요. 2층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5개 올 수가 있고요. 최근에 제가 다가구를 보면서 이제 관리도 안 되고 막 누수가 많은 이런 집들을 보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누수도 하나 없고 냄새, 쾌쾌한 냄새도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아주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다가구입니다. 자, 4층도 마찬가지로요, 방이 5개가 있고요,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데들은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세입자 대표분 한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단톡방을 만드셔서 같이 대응을 하자고 이렇게 알림을 주셨어요. 자, 4층에 도착을 했습니다. 층수로. 그래서 4층은 표기상으로는 502호, 505호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5층은 2개 올 수밖에 없는데요, 501호하고 505호 이렇게 있어요. 원래 2개 웃으면 501호, 502호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501호, 505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 앞에 있는 내용 보면요, 안녕하세요. 같은 건물에 거주 중인 김성준입니다. 저도 전세자기 피해를 입어 걱정이 많습니다. 허그 매입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의 노인분들과 정보를 공유 싶어서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 세입자들의 연락처를 통해서 이 해당 건물의 정보를 파악하면 좋겠죠. 조금 더 우리가 유리한 선상에서 입찰을 볼 수가 있겠죠. 자, 501호 보면요, 문이 일단 다릅니다. 지금 505호나 다른 세대들보다 문이 더 크고요, 더 좋아 보입니다. 도어락도 보면요. 그래서 여기는 주인 세대로요, 방이 3룸입니다. 이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할 수 있는, 주인이 실거주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물건이다 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자, 옥상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상 올라왔는데요, 해당 건물은 아주 특이합니다. 옥상인데 옥상이 아니에요. 옥상에도 지금 방을 만들었어요. 여기 603호, 4호, 5호까지 방이 있습니다. 저쪽에도 602호가 있고요. 지금 밖에도 한번 나가 볼게요. 여기는 없고, 자, 601호가 없고요. 특이하게 602호, 3호, 4호, 5호 이게 옥상에 4개의 가구가 있습니다. 특이하죠? 자, 위에 보시면 지금 태양열 패널이 있거든요. 이 패널이 있고 이 패널 안쪽으로 해가지고 집을 좀 만든 것 같아요. 이게 무단 증축으로 보입니다. 아까 제가 관악구청 사실조회 회신을 보면 무단 증축 내용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무단 증축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 에어컨도 다 달려 있고요. 꽤나 건축주가 어떻게든 이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한 물건 같습니다.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요즘에 뭐 은퇴해서 뭐 먹고 살지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 상담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상급지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를 좀 팔고 포트폴리오 조정해라. 나머지 돈으로
이런 다가구, 월세가 나오는 다가구를 사셔가지고 편하게 사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이런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도 지금 해결이 가능하잖아요. 실거주 하면서 관리하면서 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에는 아파트 한 채 가지고 부자라고 하는 거 좀 어렵다고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다가구 투자도 하나의 대안과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건물 보고 나왔는데요. 건물은 상태가 너무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뭐 관리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세입자분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창문형 에어컨이죠. 파세코. 그거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창문도 열려 있고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세대가 상당히 많은 걸로 보이고요. 자, 지금 외관을 보시면 저기 5층 부분 있잖아요. 5층 부분이 창문이 창틀이 되게 크게 나와 있는 게 하나 보입니다. 저 부분이 주인 세대예요. 그런데 저기는 지금 채광이 상당히 좋아 보여요. 그런데 조금 안 좋은 건 뭐냐면 이 앞에 이 노후된 건축물 있죠. 이게 만약에 분명히 나중에 부셔지고 새 건물로 신축이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저쪽에 채광이 많이 없어질 거란 거, 이건 좀 단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도 지금 보니까 재개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뒤쪽을 제가 가서 보니까 뭐 골봉도 좁고 해가지고 좀 개발의 여지가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다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 개발이 쉽지가 않습니다. 월세를 따박따박 잘 받고 있는데 재개발의 동의를 누가 해주겠어요? 안 해주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 물건 가지고 계시면요, 동의하지 않으실 거예요. 월세가 따박따박 잘 나오니까. 자, 오늘의 물건 총평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건 관리 너무 잘 돼 있고요. 가격 대비로 월세도 1,500만 원 많이 나오는 물건입니다. 입지도 생각보다 상당히 좋아요. 지금 여기 마트 앞이고요. 여기 큰 상가가 있어가지고요. 병원이며 음식점이며 약국이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그래서 치안 상태도 상당히 안전하다라는 거. 그런데 단점으로는 주변에 오피스텔이 큰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오피스텔과 경쟁해야 되고, 이 오피스텔은 주차장도 있잖아요. 주차장이 좀 없는 게 큰 단점입니다. 그런데 501호 같은 경우에는 큰 세대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주를 해도 되고 아니면 임차를 줘도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차가 필요하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큰 세대니까. 그런데 이 해당 물건에는 주차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가나 다른 곳에 월주차를 다시 끊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세입자가 들어오려고 하지 않겠죠. 불편하니까. 이런 건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액의 수익률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위반 부분이 적시가 될 거잖아요. 근데 그 적시가 이 무단 증축한 부분이 위반 건축물로 적시가 될지 아니면 아랫부분 근생인 한의원까지 다 위반으로 걸릴지, 그러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어디가 어떻게 금액이 부과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오늘 물건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임차 수요가 풍부한 곳에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근린주택이 나와서 제가 살펴보러 나왔고요. 그런데 제가 설명했다시피 이행강제금 부분 때문에 조금 단점이 있어서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건은 깨끗하고 좋은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유찰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이행강제금 부분이 분명히 적시가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아래 댓글에 건물주라고 남겨주시면 빨리 건물주 되실 수 있다는 거, 건물주 남겨주시고요.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